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데이터 센터 투자 시장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같은 섹터는 상당히 이렇게 이제 성장성이 좋은 섹터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세계 최고의 대체 투자 운용사인 블랙스톤이 거의 실적 발표 때마다 이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향후의 어떤 유명한 투자처로 한 3개 섹터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스튜던트 하우징, 그리고 이 물류 센터 제일 많이 끌고 있는 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공지능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장 모멘텀이 많다 보니까 그 슈워츠만 회장이라든지 존 그레이 사장 같은 어떤 고위 임원들도 여러 자리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 투자 확대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리츠라고, 이 비상장 3호 리츠죠. 개인 투자자를 투자할 수 있는 개인들을 위한 어떤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데, 이 비리츠 통해서도 QTS 리얼티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리츠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어찌 보면 영향력이 있고 또 어찌 시장의 어떤 그 길을 만들어가는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블랙스톤이 어떤 이렇게 유심히 보는 섹터라는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시 이제 아시아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그냥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이 기존에 하던 투자 방식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산업의 어떤 난도가 높다 보니까 그쪽 산업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오퍼레이팅 컴퍼니, 한마디로 운영회사를 이렇게 직접 투자하거나 설립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시아에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 중에 한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에어트렁크라는 회사인데요. 이 맥커리 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고, 맥커리 자산운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 투자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에어트렁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렇게 IPO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호주에서 이제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좀 더 공격적 투자를 하겠다, 이런 뜻까지 내비쳤는데, 이 에어트렁크가 최근에 또 일본에 신규로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개발 프로젝트고요. OSK1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일단 에어트렁크의 일본 내 3번째 데이터 센터 투자고요. 근데 기존에는 도쿄 지역에만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오사카 지역에 투자한 사례고, 오사카 서부에 위치한 프로젝트이고 20메가와트 규모라고 합니다. 에어트렁크의 CEO는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과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채택이 급증하면서 일본 전역에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투자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에어트렁크 얘기 잠깐 해보면, 이 2016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긴 회사는 아니죠. 설립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17년도에 호주의 시드니에 첫 데이터 센터를 선보였고, 현재는 이제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오코, 아시아 태평양 기반의 오코가 있는데요. 이 프린스턴 디지털 그룹 PDG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사모펀드가 투자를 했죠. 이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시장에서 플랫폼 투자로 되게 유명한 워버거 핑커스가 투자한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이 PDG 관련 소식도 하나 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조달한다고 이렇게 이제 전해졌고요. 이 PD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합니다. 아까 이제 에어트렁크가 2016년도에 설립됐다고 말씀드렸는데, PDG도 그 다음에 2017년에 설립됐고요. 현재까지 이제 중국,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 15개 도시에서 21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많이 이제 입찰 같은 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상반기 하나 입찰 참여해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컨벤션 웨딩홀 부지를 이제 데이터 센터 개발하려고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섹터다 보니까 거래는 상당히 이제 길게 걸리고요. 아직 완전히 이제 체결된 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PD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작년에 이제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우바달라가 주도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워버 핑커스도 들어있고, 그리고 캐나다 연기금인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도 이제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섹터 중에서도 이런 데이터 센터 입찰을 보면 주요 경쟁자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어떤 이제 오코 기반의 회사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이런 오코의 움직임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블랙스톤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도 오코가 있습니다. 루미나라고 작년에 인도에 설립을 했고요. 인도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루미나가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에 노영진 전무라고 대표죠. 이제 한국 법인 대표죠. 기존에 이제 액티스가 설립했던 ADIK라는 오코에 이제 있었는데 그 전에는 LG U+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거쳐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을 최근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제로도 경기도 지역에서 블랙스톤이 보고 있는 데이터 센터 부지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아마 앞으로 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블랙스톤을 보면 일단 오피스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아크플레이스를 매각을 하고 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유럽 이 전 세계 전역에서 이제 오피스를 이제 내던지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를 줄이고 대신 어떤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매 분기 실적 발표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뉴 이코노미 섹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국 역시 그런 큰 어떤 그림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블랙스톤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어떤 이제 영향력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맥커리 에어트렁크 그리고 워버핑커스의 PDG 같이 블랙스톤의 루미나라는 데이터 센터 오코도 아주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외에도 향후에 이제 이런 이제 사실 이제 이 회사들 소개해주는 의미는 어찌 보면 이게 일본과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있는 소식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오코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데이터 센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오코들의 움직임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